필리핀 봉쇄가 시작된 지 429일째로 5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중부로선 한인회가 5월 17일부터 6월 10일까지 백신 접종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접수 준비물은 여권번호, 주민번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중부로선 한인회 사무국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접수비 3,000페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종 예상일은 7월 말 또는 8월 중순으로 예정되며 적십자사 앙헬레스 시청과 연계된 대한민국 식약청 승인 제품으로 모더나 백신이 유력 제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부로선 한인회 이창호 회장은 필리핀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 백신 공급 부족으로 인해 2021년 연내 목표하였던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한 7천만 명 접종은 계획보다 지연될 것으로 보여 이에 중부로선 한인회는 수급 가능한 백신으로 교민들의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접종 방식은 2회 접종으로 1개 구매 1개 후원 방식으로 필리핀 정부의 한인회 단체 명의로 기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창호 회장은 현재 교민 1,500명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인총연합회는 교민 백신 접종과 관련 필리핀 적십자사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변재영 회장이 전했습니다. 한인회에서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신청을 한 900여 명의 교민들에게 최단시일 내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적십자사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교민들에게 일정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부 60세 이상의 교민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정에 따라 백신을 접종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카티의 한 교민은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을 5월 초에 접종받았으며 제8대 한인회장을 역임한 김춘배 전 노인회장 부부는 지난 13일 마카티시에서 접종한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7월 8일 2차 접종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각 지방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백신 접종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필리핀 접종 순서에 따라 접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거주 바랑가이에 문의하시면 일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인회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필리핀 적십자사는 모더나 백신에 대한 접종 비용을 3,500페소로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든 총재는 다음 달 미국으로부터 약 20만 개의 백신이 도착 예정이며 2회분에 3,500페소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조달했지만 인도가 백신 공급 라인을 강화하면서 내년까지 백신이 도착하기에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밤 두테르테 대통령의 대국민 주간 브리핑에서 후안 본세 엘릴 전 상원의원이 참석해 서필리핀 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대통령궁이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두테르테 대통령은 전직 국방부 장관이자 변호사인 엘릴 전 상원의원에게 월요일 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 요청을 엘릴 전 상원의원이 수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엘릴 전 상원의원은 1924년 2월 14일생으로 마르크스 정권 하에서 법무장관 및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5월 15일 식량 안보를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쌀에 대한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기 위한 국가경제개발청 네다의 권고를 승인했으며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최혜국 대우 관세율을 추가로 수정했습니다. 쌀에 대한 최혜국 대우 관세율은 국가 시장 다각화를 위해 1년 동안 할당량 내 40%, 할당량 초과 50%에서 35%로 인하 조정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쌀 공급을 늘리고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세계 쌀 가격의 상승과 국내 쌀의 지속적인 공급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돼지고기 제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 관세율은 국내 양돈 산업을 포함한 모든 관련 부분과 이해 관계자의 어려움을 인식하여 추가로 수정했습니다. 기존 행정명령에서 1년 동안 돼지고기 관세율은 처음 3개월 동안 5%, 4개월에서 12개월은 10%, 1년 후에는 30%였으나 수정된 행정명령에서는 처음 3개월 동안은 10%,
4월부터 12개월은 15%로 조정됐습니다. 이번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 관세의 조정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한 돼지고기 수급 불안정에 대한 해소책으로 이전 발행된 관세를 인하는 의회와 농민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았습니다. 필리핀 시민권자의 외국인 부모가 필리핀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필리핀에 입국하기 전에 비자 및 입국 면제 서류를 취득해야 한다고 필리핀 이민국이 발표했습니다. 이민국 모렌테 국장은 외국인 부모가 필리핀 자녀와 함께 여행하더라도 유효한 9A 비자와 입국 면제 서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렌테 국장은 필리핀 시민과 이전 필리핀 시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여행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들만이 말릭바얀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말릭바얀 특전을 받을 수 있는 여행자는 1년의 허가된 체류로 필리핀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총선이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이 페이스북에 대한 광고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감시단 전국시민운동에 따르면 2022년 선거에서 온라인 캠페인으로서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전염병으로 인한 이동성 제한으로 인해 캠페인의 필수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신문 구독자 수가 감소하고 ABS, CBN이 종료되면서 뉴스를 다루는 매체도 감소해 소셜미디어에 대한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찰리안 상원의원은 지난 8개월 동안 600개 이상의 게시물을 게재하는 데 450만 페소를 지출했으며 전 상원의원 트릴라네스는 45개의 게시물을 홍보하는 데 100만 페소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개발청 MMDA는 C5 도로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티켓 대신 돈을 요구한 2명의 교통집행관을 해고했다고 5월 16일 아발로스 청장이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월 10일 에드사에서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의 1,000페소를 요구한 2명의 교통집행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MMDA 자료에 따르면 C5에서 유턴을 하던 중 교통집행관에 단속되었으며 선처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자 벌금 통지서 발급을 운전자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운전자에게 유류값으로 300페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동승한 승객이 영상을 촬영하여 신고하면서 2명의 교통집행관은 해고되었습니다. 5월 18일부터 북부루준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가 인상됩니다. 통행료 규제위원회는 개방형 시스템에서 클래스 1 차량에 대해서 2페소, 클래스 2 차량에 대해서는 3페소, 클래스 3 차량에 대해서 4페소 인상을 승인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와 빰빵가에 마발라카트 시를 이동하는 차량은 등급에 따라 6페소, 14페소, 16페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고르트 문화, 관습 및 전통뿐만 아니라 코디렐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석조 왕국이 바기오에서 개장했습니다. 바기오시의 롱롱 로드를 따라 산비탈에 돌로 쌓아 조성되었습니다. 6,000평방미터 면적의 공원은 바나위의 바타디에 있는 계단식 농과 유사한 돌담을 만드는 데 있어 이고르트의 독창성이 반영되었습니다. 공원 입장료는 성인이 100페소, 18세 미만 어린이는 60에서 80페소입니다. 이고르트는 필리핀 북부 산악지방에 있는 다양한 민족 중 하나입니다. 바기오 식물원이 5월 18일부터 공원 보수공사로 인해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기오 식물원은 북부 지역의 식물들을 한 곳에 모아둔 곳으로 각종 꽃과 나무들을 감상하며 산책하기에 알맞은 장소로 바기오 관광지 중 하나이며 바기오시와 태백시가 자매 결혼을 맺은 기념으로 태백정이라는 정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건부 베르게르 차관은 글로벌 백신 공유연맹 코박스 시설에서 공급한 19만 3,050회 분량의 파이자 백신 69%가 수도권 지역에 배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식, 마리끼나, 쾌존, 만달루용 및 산호안의 도시가 가장 많은 수량을 배포받았습니다. 파이자 백신은 영하 60도에서 80도의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냉동시설이 있는 지방도시 위주로 배포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대통령궁은 필리핀 인구 1억 1천만 명 중 약
35%가 8월까지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백신 접종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높은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메트로마닐라, 깔라바라존, 세부 및 다바오가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5월 15일 현재 필리핀은 290만 건의 백신이 접종되었으며 70만 명 이상이 두 번째 백신을 접종 완료했습니다. 옥타 연구팀은 수도권의 일일 평균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1,479건으로 27%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재생산 지수는 0.57이며 양성 확진율은 11%로 감소했습니다. 한편 수도권의 감염률은 10만 명당 10.71명으로 여전히 고위험 수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옥타 연구팀은 10만 명당 감염률이 10 이상일 경우 위험으로 감지하고 10 미만이면 보통으로 분류합니다. 보건부의 지침에 따라 나보타스, 말라본, 마닐라, 따게, 깔로칸, 파사이, 문딜루파 지역은 보통 위험에 속합니다. 옥타 연구팀은 수도권의 병원 이용률은 45%였으며 중환자실 이용률은 57%로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부는 16일 확진자 발표에서 검사 결과가 감소했기 때문에 6,000건 미만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확진자는 7일 이동평균이 10,000명을 초과하는 정점에 도달한 4월 중순 이후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 동안 하루 평균 6,000건으로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월 평균 8,200건에 비해 25%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일 평균 검사 수가 41,409명으로 5월 2일부터 9일까지 일일 평균 43,664건에 비해서 5% 감소했습니다. 수도권은 15일 기준 지난 2주 동안 2828건, 깔라바라존 14,180건, 중부로존 9,570건, 서부 비사야 4,384건, 가가얀밸리 4,171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쾌존시가 2주 동안 4,69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까비떼는 4,123건, 라구나 3,493건, 블라칸 3,091건, 바탕가스 2,778건이 발생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17일 오후 4시 현재 새로운 확진자가 5,979명이 발생해 총 114만 9,925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72명이 발생했으며 19,262명이 사망해 사망률은 1.68%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회복은 어제 7,541명에 이어 6,602명이 회복되어 107만 6,428명이 회복하였으며 회복률은 93.6%를 기록했습니다. 오늘까지 검역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54,235명이며 수도권 중환자실 이용률은 56%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오늘 양성 확진율은 13.1%를 기록했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통화 완화 정책과 해외 송금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번 주 달러 대비 페소는 계속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달러당 47.81페소로 마감하여 수요일에 비해 0.5센타보 상승했습니다. 페소의 47.81페소는 지난 2016년 9월 15일 47.695페소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러와는 통화 긴축 정책이 임박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 연방준비은행의 발표로 인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필리핀 중앙은행은 지난 5월 12일에 기준금리를 2%로 동결했으며 예금금리 1.5%, 대출금리 2.5%도 동결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만큼 시장 유동성을 회수하는 출구 전략을 펼칠 시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은퇴청은 기존 중단되었던 은퇴비자 신청에 대해 5월 17일부터 업무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은퇴비자 신청자는 기존 3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필리핀 상원은 35세의 은퇴비자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은퇴청에 은퇴비자 발급에 대해 전반적인 수정을 요구했으며 이번에 수정안으로 연령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필리핀 은퇴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은퇴비자 소지자가 27,678명으로 가장 많으며 한국인이 14,144명, 인도인 6,120명 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달러 대비 페소는 47.84페소로 거래되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2원 오른 1,134.8원에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환율은 종가 기준으로 지난 3월 15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배수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3.72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오늘은 미국 플로리다주 헐리우드에서 2020년 미스 유니버스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미스 필리핀으로 이번 대회에 참석한 라비아 마테우 양은 일로일로 출신으로 21명이 겨루는 준결승에는 진출했으나 최종 결선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어제부터 필리핀의 모든 뉴스는 미스 유니버스 대회 소식 전하기에 바빴으며 미스 필리핀이 우승하기를 기원했습니다. 한편 2020년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멕시코 대표인 안드레아 메자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준우승에는 미스 브라질, 3등에는 미스 페루, 4등에는 미스 인디아, 5등에는 미스 도미니카 공화국이 선정되었습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지역에 따라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5월 18일 메트로마닐라 최저 기온은 26도, 낮 최고 기온은 35도이며 일출은 오전 5시 27분, 일몰은 오후 6시 17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